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7년 12월 3일 대림절 첫째 주일은 제가 가온교회에 처음 온 날입니다. 세어보니까 그 이후로 약 횟수로는 7년, 날짜로는 약 2,500일 정도의 시간을 가온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저의 짧은 직관이나 어떤 이미지로 다루기에는 꽤나 큰 숫자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금을코 학교 제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이 금을코 학교 봄학기의 종강 수업이자 제게는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을코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졸업생 친구가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2017년 말에 이제 금을코 학교에 오면서 처음 만난 신입생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금을코 학교에 온 친구죠. 사진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금을코 학교에 처음 와서 갔던 겨울 캠프 사진입니다. 약간 화질도 그렇고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저도 있고 여기 지연이도 있고요. 원희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연이가 이제 고2 올라가는, 네. 그리고 원희는 대학생 입학을 앞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박민영 준목님 그리고 이광희 목사님도 계신, 저희가 이때 해남 강진으로 캠프 갔을 때 다산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그 신입생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친구하고는 평소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기도 하고, 특히 작년에 그 친구가 고3이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대학 쪽 전공을 같이 고민하다가 뭐 어느 과를 갈까 이렇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데 금을코 여름 특강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고3이 작년 여름 특강에도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름 특강이 도움이 된 거겠죠. 지금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름 특강이 도움이 됐는지 지원했던 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는 새내기 대학생으로 자기 말로 너무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시기가 사실 엄청나게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 청소년의 시기. 특히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엿한 대학 생활을 하는 성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 시간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흘렀을 텐데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을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앞선 기억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온교회를 전임사역지로 오게 될 당시의 기억입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좀 더 새로운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곳, 새로운 선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데 사실 이게 거의 없거든요. 많지 않은 것도 아니고 거의 없던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셨고 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봉담 전에 병점에 있을 때의 교회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온교회 현수막도 크게 걸려 있고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금을코 학교 현수막도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병점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안 만났어요. 교회로 부르시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다른 이유신가 했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병점 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병점 가온교회 건물에서 그 길을 따라서 쭉 한 50m 정도 올라가면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일 바리스타라는 카페.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백청호 칼국수 맞은편에 있었던 네, 그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가온교회에서의 사역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가온교회에 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가온에 오고 나서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의 다양한 목회, 다양한 선교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노래도 너무 달랐고 다양한 기도 전통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서 진행하는 소모임 같은 것들도 기존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새롭고도 전통적인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새로우면서 전통적이다라는 말이.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온에서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가온 교회처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이런 중대형 교회들의 사역을 따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담고 싶어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수적 성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가온교회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사역들, 프로그램들, 예배를 만들어 왔고 그것을 요즘은 영성목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온의 영성목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병점에서 지금의 현 위치의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2019년 10월 6일입니다.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병점 예배당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집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이전하는 일은 정말 그것 이상의 큰 사건, 큰 일이었습니다. 교회 이전에 관해서도 여러 장면이 기억에 떠오르는데 이렇게 작게는 지금 저 그물고방 냉장고 위에 있는 보일러들도 다 병점에서 떼온 거예요. 병점 3층에 있던 거 하나 떼우고 4층에 있던 거 하나 떼서 두 개를 연결해서 붙이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벽장인데요. 당시 이제 병점의 예배당을 리모델링한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벽장이 깨끗한 새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우리의 이 지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그걸 뜯어와서 옮기는 게 비용이 더 드는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비용이 들더라도 힘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정말 하루 종일 그 일하시는 분과 분해해서 병점에서 봉담으로 옮겨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물코방의 벽장이 사실 이렇게 잘 보시면 잘 안 맞아요. 저거 뜯어온 거라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병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잘 닫혔거든요. 가만히 둬도. 근데 저 벽장이 조금 그게 안 맞더라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의 지향을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 맞나요? 오른쪽이군요, 여러분께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모습이 이제 병점에 있었던 때의 벽장 모습이고요. 왼쪽이 이제 봉담으로 옮겨와서 설치한. 반대인가요? 제가 헷갈려요, 지금. 네. 구멍이 있는 게 봉담이고요. 구멍이 아직 없는 게 이제 병점에서의 벽장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이사를 잘 하고 10월에 교회 이전을 잘 마치고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해갈 무렵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방역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새롭게 하면서 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건 교우들이 예배에 온라인 환경에 있다 보니 어떻게 더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막 설문도 만들어서 온라인 신앙 환경이 어떤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설문을 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 뭐 설문, 그런 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바로 고이자 장로님의 장로임직식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취임 예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봉담에 이전하고 나서 장로임직식과 취임 예배를 같이 드렸던 때의 사진, 단체 사진인데요. 교회법상, 장로교회법상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를 필요로 하는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가온교회는 미조직 교회였던 거죠. 2020년 11월 8일 장로임직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통해서 가온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회나 행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더욱더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020년 12월 6일 저는 인턴 과정을 마치고 목사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낯선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때가 좀 코로나가 이렇게 오락가락 했잖아요. 굉장히 심해졌다가 좀 좋아졌다가 그때는 다시 코로나가 좀 심해졌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우들께서 같이 축하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온교회와 더불어서 제가 가온에 와서 했던 중요한 경험들은 금을코와 지역선교의 경험들이에요. 원희와 지연이는 사실 가온교회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금을코 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한철 집사님도 가온교회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금을코 학교 학부모회에서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병점의 만두전골집. 네. 이상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먹는 걸 기억하는. 아 그랬나? 그러게요. 카페 음식점. 그만큼 금을코 학교는 제가 이렇게 지역 선교를 하는 것에 이제 토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을코 학교의 시작이 그냥 우리들끼리 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화성 지역의 모든 활동가들이 같이 힘을 모아 만든 학교인 만큼 금을코를 통해서 만난 다양한 인연들이 제게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공부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실천들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인데 목회자가 시민사회에 일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금을코를 통해서 금을코에서 저 이전에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화성의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화성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화성시 행정과도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많이 만난 것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활동가들 그리고 청소년들, 지역의 청소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이주민 청소년들 등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함께 만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금을코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사역 형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여러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저의 지향과 매우 부합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회 경험을 좀 더 직접 기획해보고 진행해보는 적극적인 경험의 부족이 저에게 좀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온의 영성목회는 너무나도 유익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기도와 분별 중에 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목회와 선교를 경험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제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들이 왜 떠올랐을까? 이것도 저에게 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주위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이렇게 쌓아가는 목회 경험들을 제가 이게 계속 보고 듣는 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담임 목회를 나간 친구들을 보면서도 내가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나도 준비를 잘 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만약 어느 교회에서 지금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면 나는 그 청빙 제안에 응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까 하는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질문들은 결국 가온에서의 사역 형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림절 의식 성찰 기도나 사순절 렉시오 디비나 진행들은 제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온의 교우들의 구성이 좀 대폭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예배와 교육, 모임 등 가온의 사역들이 굉장히 완성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껴졌고, 그런데 그것 이외에 어떤 것들을 얼마나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것들을 좀 시도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목회의 본질적인 영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물코의 사역들이, 그물코의 지역 활동들이 양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병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의 고민은 아니고 꽤 오랜 시간 기도와 분별의 과정을 거쳐 왔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길게 갔던 열흘 갔던 이냐시오 피정으로부터 올해 3월 담임 목사님과의 분별에 이르기까지 기도 여정을 가지면서 저는 낯선 두 존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존재는 다름 아닌 2017년의 어제의 나와 2014년의 오늘의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 낯선 두 존재의 사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하다 보니 사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에서 기준으로 삼은 2017년쯤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혹은 가온교회에 처음 왔을 때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그 두 존재는 서로에게 익숙하기만 한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서로 낯선 존재이신가요? 만약 그 두 존재가 서로에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내가 그동안 어떤 시간을,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중 나에게 중요한 날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시간들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어떻게 연결해 주고 있는지. 저는 이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제 마음 한켠에 잘 담아둔 채 내일의 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돌아봤을 때, 또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을 회고한다면 오늘의 이 선택이 완벽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좋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로 현존하며 내일의 끝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내일의 나를 아무런 아쉬움 없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지혜님에게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 이 소중한 시간을 가온의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가온의 하나님과 함께 함이 오늘의 저를 또한 저희 부부를 있게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어서 축복의 기도로 마지막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